저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군요. 자, 미용사까지 동원해 차명 투자. 뭐 누구 얘기인지는 다들 감 잡으셨죠? 자, 어제 구속 기소가 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분량의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이 정경심 교수가요, 차명 계좌를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6개를 만들어서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총 790차례 주식 거래를 했는데 2017년 7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사퇴 2주 전이죠. 많은 주식 거래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금융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장관 사퇴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식 거래 관련 각종 의혹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고 논란이 뜨거웠을 그때도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뭐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다음 화면 주시죠. 여기서 궁금하셨죠? 그러면 오케이. 차명 계좌 6개가 정경심 교수의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을까? 그 궁금증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동생 명의로 계좌, 차명 계좌 3개. 그 다음에 본인의 단골 헤어 디자이너, 미용실 디자이너까지 등장합니다. 그 명의로 계좌 1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지인 명의로 계좌 2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민정수석 때부터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하기 2주 전까지 저 6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무려 790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 김 교수님 한 말씀 주시죠. 우선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하. 저는 이제 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 국정감사 때 대검 상대로 국정감사할 때 윤석열 총장을 데려다 놓고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너무 먼지 트래시 가면서 너무 이게 표적 수사하는 게 아니냐. 예. 그랬을 때 이 윤석열 총장 했던 말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죠?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곧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공소장으로 말하겠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보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자신감이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윤석열 총장의 지켜봐 달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번에 나온 공소장에 저렇게 아주 파렴치한 정도의 범죄 행위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한 발 더 나가서 그동안 소초동이나 여의도의 집회에 몰려 가셨던 분들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라고 했던 분은 도대체 이러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나는 그분들이 제발 이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제가 76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그래픽 좀 주시죠. 근데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남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요. 23차례에 걸쳐서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차명 거래의 정황 몇 가지 저희가 예시 실제로 한 거죠. 한 4개를 꼽아봤는데요. 8월 19일, 21일 차명으로 주식 1000주씩을 사요. 그건 총 2000주겠죠. 19, 21일 이렇게 2차례 하니까 8월 16, 22일에는 차명으로 선물, 옵션을 또 매수합니다. 8월 27일에는 차명으로 주식을 150주 또 매도해요. 9월 30일에는 선물 옵션 차명 계좌에서 또 2,900여만 원을 출금합니다. 이 시기는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 의원님 무슨 생각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것이 그 남편의 그 공직자라는 그 엄중함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은 저 정도를 해도 그 위법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라고 가벼이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저런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된 시점이 2017년 5월이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2018년 7월인가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법무장관이 지명된 시가 8월입니다. 8월. 근데 이렇게 겹쳐가면서까지 부인이 저런 거래, 그러니까는 이게 차명 거래이면서 또 사실은 그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거래를 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또 이용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도덕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이 법무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예. 지금 뭐 정경심 씨에 대한 그 공소장의 내용이 거의 뭐 차고 넘치는 수준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면 또 어떤 그 혐의가 추가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예. 여기서의 초점은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데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몰랐을까? 또는 알았다면 얼마나 깊이 연루됐을까? 그게 관건이죠. 그게 관건입니다. 자, 저는 박 의원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왜 이제 언제까 아까 그래픽 처음 거 한번 다시 한번 줄래요? 예. 자, 이제 민정수석 취임 이후부터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하기 2주 전까지 저 6개 차명 계좌 이용해서 790차례에 걸쳐서 주식 거래했다. 그러면 9월 30일 저쪽 9월 무렵에는 광화문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가 열리던 그 즈음입니다. 근데 정경심이라는 이 교수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차명거래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리 뭐 이른바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온통 나라 전체가 본인과 또 남편 문제로 인해서 들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차명 거래를 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검찰의 공소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혐의들이 있으니 이걸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해달라라고 기소를 한 거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일체 사실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차명 거래 중에 가장 이제 혐의가 중한 게 그 동생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한 거. 이게 이제 차명 거래 중에 가장 혐의가 중한데 그것도 동생에게 빌려준 거다, 돈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법정에 가서 검찰은 입증을 해야 되고 다퉈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미용사나 단골 미용사나 혹은 페이스북 지인을 통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어서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봤더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미용사 그 계좌를 통해서 했다는 건 총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 지인을 통해서 했다는 것도 뭐 불과 한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차명으로 몰래 거래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필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이게 실제 차명 거래인지 아니면 그냥 돈 거래를 한 건지 이런 점들이 아마 재판에서 좀 더 명료하게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5개 에 이르는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 공소장이 79쪽 정도 되는데요. 그런 79쪽 공소장을 제가 보니까는 그게 절반 정도가 이른바 이제 범죄 일람표라 그래서 이 죄에 관련돼서는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고 쭉 열거한 거예요. 때문에 이게 이제 법 논리상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의 내용은 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절반 중에 절반이 입시 문제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장도 그런 대목들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 한번 저희 PD한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실 국론이 분열되고 두동강 났을 때 정경심 교수는 뭐 헤어 디자이너 명의,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인, 차명 계좌를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일단 기반으로 해본다면 아까 뭐 멘탈이 강하다, 그다음에 대담하다, 뻔뻔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했던 이제 결백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의 가장 큰 게 상호폰들을 자기들은 정말 모르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는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블라인드 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상
청와대에 문의해 보니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사모펀드는 괜찮다고 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에 들어가면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해야죠. 백지신탁해야 직접 투자 안 되는데 되니까. 사모펀드는 괜찮다고 해서 우리는 블라인드 투자니까 그냥 했다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지명된 뒤에도 민정수석 재직 시에도 아하. 수백 차례 차명거래를 저렇게 익숙하게 했던 분이면 저게 제가 볼 땐 도덕적인 해이를 넘어서서 그냥 익숙한 습관이에요. 습관이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또 돈 거래에 대한 익숙한 습관입니다. 이건 죽어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모펀드는 이게 합법이니까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블루코어라는 사모펀드를 자기가 1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는 저 정도 이상의 치밀한 개입을 했을 겁니다. 매일 사고 팔고 사실은 장관이 지명된 다음에도 선물 옵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선물 옵션 이거 보통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재산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사모펀드 10억 이상 투자했으면 포링크피 분명히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개입했을 정황이 제가 볼 때는 100% 이상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니까요. 뭐 꾼들도 널날 정경심의 주식 투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정경심 공소장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요? 쉐를 인수해서 아니, 막 펄을 어려워요. 추진한다. 이거 잘 모르시겠죠? 몰라요. 이것은 쉐리라는 게 이제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도구로 이용되는 상장 회사를 의미하고 아하. 펄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하는 호재성 신규 사업인데 이야말로 시세 조종꾼들이 쓰는 전문 용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까지 등장한 걸 보면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또 치밀하게 이 주식 투자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몇이나 계셨을까요?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쉘, 펄 이런 거 누가 알겠습니까? 공소장에 저런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아까 정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자, 이런 지금 뭐 6개 차명 계좌 이용해서 정경심이라는 교수가 뭐 주식 차명 투자하고 하는 과정에 그의 남편 조국 전 장관은 몰랐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김민지 기자, 그동안 조 전 장관 뭐라고 해왔죠? 일단 사모펀드 자체도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제 처 또한 이 투자처 같은 것들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좀 무색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과거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인인 정 씨를 통해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시기만 남았죠.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몰랐다를 반복해왔던 조 전 장관의 그동안의 저 해명과 설명.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원래 잘 모르는데 네. 제 처가 옛날부터 그런 걸 좀 해왔는데 제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 아마 남편도 모르게 무슨 쉘, 뭐 펄 해가면서 펄, 예. 했던 것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나와갖고 자신 있게 자기 부인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모펀드가 뭔지 자체를 부인도 몰라서 심지어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집안에 이런 거 좀 아는 사람은 오촌 조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조카 말 듣고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촌 조카도 자기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펄펄 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과연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자기도 알면서 소위 그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인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 돈을 송금하면서 이런 그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이제 소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설사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직접 그 자기가 그렇게 회피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인 부인이 이런 거를 하는 것에 경제 대해서 공동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혐의가 총 15개거든요.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 때 왜 1차 기소된 거 있잖아요.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 15개인데 가장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산 거. 이거 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김민지 기자. 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경심 교수가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산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에 의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예요. 수석 재직 2018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제 오촌 조카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이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 여기에 대해서도요. 과거에 수차례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그 W 무슨 회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와이파이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진실이라면 부당한 개입이라면 처벌돼야 되겠죠. 간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W 무슨 말씀하신 그 회사 자체도 이번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제 처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제가 금시초문의 일입니다. 근데요, 역시 혹시나 그래도 우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정경심 교수가 2차 전제업체가 WFM 주식을 사는데, 자, 보세요.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한테 미공개 정보를 받아요. 자, 그 WFM이 2차 전지 양상공장 이제 곧 가동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12만주를 매입해요. 그리고 나서 2월 9일에 저 공장 가동된다는 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 팍 뛰었겠죠. 두 번째, WFM 음극재 평가 실험한다라는 이 또 정보를 받아요, 미리. 그리고 2018년 2월에 2,100만 원어치 사요, 매입해요. 매입 다음 날 뉴스 과정에 보도가 돼요. 또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 팍 뛰었겠죠. 세 번째, WFM이 중국 업체와 납품 MOU 체결한다는 것을 들어요, 오촌 조카한테.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가 2018년 11월 1,100만 원어치 또 매입해요. 매입한 4시간 뒤에 저 내용이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 화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재성 정보를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 호재성 공시나 혹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예. 이제 주식을 샀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누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게 과연 미공개 정보냐? 이 쟁점이 일단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경심 씨 쪽에서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 나왔고 공개된 정보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부는 이미 사전에 예. 공개된 정보였다라는 점을 반박하고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시세 차익이 실현된 게 있느냐. 왜냐하면 WFM 주식 같은 경우에 실물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게 압수를 당했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였다면 이 주가가 한참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좋았을 때 팔고 빠지는 게 상식적인 투자 그 행태인데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그런 부당한 이득을 누렸다고 한 기소는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뭐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되겠죠. 근데 저 흐름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 패턴은 아니에요. 일반인 패턴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그런 호재성 정보가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나기 4시간 전에 주식을 매입하고 전날 그럼요. 매입하고 예. 이거는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혹은 저런 정보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투자 행태인데 그런 투자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심 가는 대목은 있는 거죠. 예. 좀 전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줄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오촌 조카한테 정경심 교수가 정보 미리 받고 저렇게 뭐 다 주식 사고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무엇 하고 있었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과연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한테만 정보 받아가지고 주식 샀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 이제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실현이 안 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저걸 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재직 시, 그다음에 법무장관 후보 지명이나 임명 시에도 저런 걸 했다고 한다면 공직자의 부인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명거를 통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건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범죄 혐의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주목할 것은 범죄 혐의는 또 이제 재판에 가서 뭐 유무죄를 다툴 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공소장에 나온 저 내용의 죄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본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교신 교수 힘내세요라고 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에 속아서 저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모랄 해저드에 정말 익숙해 있는 저런 종합백화점 같은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지를 했는지 아하. 저는 그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갈갈이 찢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명백히 드러난 저러한 어떤 정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 실제 당시 신분에 있으면서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아하. 그것도 차명거래를 했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행태를 다 보인 거지 않습니까? 미용사 디자이너, SNS 통해서 알게 된 정말 처음 본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하고 예. 이걸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행위로도 저건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영화 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작전을 펴가지고 할 때는요. 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하.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저건 사실 제가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 의원님. 네, 지금 구속된 뭐 정경심 씨가 억울해한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도 SNS에 글을 통해서 그런 뜻을 비추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 정경심 씨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당당한 입장이라면 이번에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증거 조작 혐의가 있거든요. 증거 조작. 그래서 우선 조국 펀드 관련자들에게 그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 그 법무장관이 소위 그 인사청문회 이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 이거 블라인드 펀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라는 그 보고서 자체도 허위 보고서였고 그걸 작성을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걸 굳이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닌 척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다 알고 솔직히 뭐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었느냐 그런 대화가 된 또 녹취록까지 나오고 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또 SNS 친구. 근데 우리가 예. 상식적으로 SNS에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그분들의 이름까지도 빌려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요. 예. 솔직히 희극적이면서 어허. 엽기적이기까지도 해요. 엽기적이기까지 그 하다가? S가 많고 적고의 아이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김민지 기자. 네.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혐의가 15개, 아까 그래픽도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던데, 15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혐의,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혐의만 15개이고, 그렇죠. 이제 공소장만 또 쪽수가 79쪽이 넘을 만큼 혐의가 많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그건 무슨 검찰의 얘기예요? 판단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외에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도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79쪽 분량이지만 이것도 추후에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 전 장관의 또 혐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저 15개 혐의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정경심 변호인단에서 오늘 입장을 했다네요. 그래픽 주시죠. 자, 김칠준 변호인. 조사 마치고 구치소 복귀 중에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최선을 다해서 검찰 조사에 응했다. 글쎄요. 자, 공소장은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 그려져 있다. 이제는 침묵을 지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조목조목 밝히겠습니다. 근데 법조계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경심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혐의 입증 증거가 이 공소장에 보니까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정경심 교수 먼저 크게 보면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런 논란, 의혹,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